스콜스의 이런 능력은 유튜브 스페셜 영상에 절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축구계에 끝나지 않는 논쟁이 있죠.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 누가 제일 낫냐? 요거에 대한 의견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지단, 펩, 사비 이렇게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다 스콜스를 최고로 쳐요. 심지어 스콜스가 당대 최고의 선수였다, 요런 평가까지 합니다. 일반 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 레전드들은 왜 그렇게까지 고평가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전드들의 찬사.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전드들이 스콜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빠르게 볼게요. 일단 맨유의 레전드 바비 찰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구현하는 선수를 뽑으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스콜스입니다. 그리고 메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르셀로나의 유스 라마시아에서 그의 이름이 많이 언급됐어요. 그리고 어떤 기자가 지단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그랬더니 지단이 모르겠어요, 스콜스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스램제 논쟁에서 스콜스를 선택했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의 세대에서 최고의 미드필더입니다. 그와 함께 뛰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20년간 제가 본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는 스콜스입니다. 만약 그가 스페인 사람이었다면 더 가치 있게 여겨졌을 거예요. 이 평가 내용들을 보면 다 진심이야. 그리고 엄청난 극찬.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레전드들이 스콜스를 고평가했는지 알아보자고요. 지휘자. 자, 선수 생활 막바지의 스콜스는 미드필드에서 깊게 내려와서 경기를 조율했습니다. 당시 경기를 보면 스콜스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 스콜스가 무질서한 경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느낌이랄까? 자, 이런 경기 조율 능력은 레알의 토니 크로스랑 굉장히 비슷하죠. 개인적으로는 강팀에 꼭 필요한 선수들이 요런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골 넣어주는 선수들 필요하죠. 근데 저는 요런 선수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우리 팀이 볼을 소유하고 경기의 리듬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레알의 황금기 그리고 퍼거슨 맨유의 황금기에 이 두 선수가 있었다는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현지의 오래된 맨유 팬들은 요런 얘기를 해요.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고 나서 맨유가 못하는 이유는 스콜스의 대체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감님이 은퇴하실 때 스콜스도 같이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스콜스가 없으니까 맨유가 경기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강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거죠. 새로운 감독들이 아무리 에레라, 포그바, 마티치, 프레드 이런 선수들 써봐야 스콜스를 따라갈 수가 있나? 힘들지. 패스 앤 무브. 자, 스콜스가 경기를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패스 능력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더 중요했던 건 패스 앤 무브가 좋아서였어요. 패스 앤 무브가 뭐예요? 말 그대로 패스하고 다시 받으려고 움직여주는 거. 사실 요거는 축구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의외로 프로 선수들이 요거 잘 못한다. 패스 주고 가만히 서 있는 선수들이 태반이야. 근데 스콜스는 패스 주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고 또 누구보다 확실하게 잘 움직여줘요. 일단 스콜스는 상대 수비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톡 주고 움직여요. 만약에 상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패스 앤 무브를 하면 스콜스랑 상대랑 가깝기 때문에 동료가 다시 주기 애매해요. 자, 그리고 스콜스는 패스를 주고 움직일 때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입니다. 선수 생활 말년에는 스프린트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패스 주고 받으러 움직일 때만큼은 거의 스프린트 하듯이 속도를 냈어. 동료 입장에서는 거의 스콜스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걸? 이러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스콜스는 이 패스 앤 무브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니에스타 같은 전진 드리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들한테 주고 움직여서 받고 또 주고 움직여서 받고 이러면서 계속 전진해. 동료들을 이용해서 같이 드리블을 하는 느낌이랄까? 대각선 롱킥. 스콜스의 시그니처 플레이가 요거죠. 볼 받아서 밀어놓고 반대쪽 윙어한테 빵 롱킥. 스콜스의 요 플레이만큼은 역대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도 아마 최상위 레벨일 거예요. 진짜 그 킥의 정확도는 미쳤어요. 어느 정도냐면 스콜스가 여기서 볼을 잡고 있고 반대쪽의 선수들이 정확히 요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상대 풀백이 우리 윙어랑 너무 가까이 있잖아. 그러면 다른 선수라면 아예 롱킥 때릴 생각조차 안 할 거예요. 100% 잘린다고. 근데 스콜스는 때립니다. 킥이 겁나 낮고 빠르게 로켓처럼 날아가. 아니다, 로켓이라기보다는 유도탄처럼 그 선수를 찾아가요. 그 선수 인사이드에 정확하게 안착한다고. 물론 다른 선수들도 20m, 30m 킥하면 요런 정도의 정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스콜스는 60m, 70m 킥을 때리는데 요런 정확도가 나와요. 자, 스콜스의 이 롱킥은 맨유한테 실질적인 이점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일단 요 킥 덕분에 빠른 공격이 가능해요. 만약 스콜스가 없었다?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짧은 패스 2번, 3번 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 10초 걸린다고. 근데 스콜스가 롱킥 때리면 2초 만에 저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훨씬 빠르죠. 그리고 스콜스 롱킥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 볼 주변에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볼을 2초 만에 이동시키다 보니까 상대 풀백이 볼 쪽으로 빨리 땡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맨유가 볼을 짧게 이동시켰으면 미리미리 땡겼을 텐데 한 방에 가니까 미처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맨유의 윙어가 넓은 공간에서 볼 받을 수 있죠. 트래핑도 편하게, 그 다음에 1대1 돌파도 편하게. 그리고 상대 풀백 바로 옆에 있는 센터백은 아무리 빨리 따라가도 이 풀백만큼은 빨리 못 땡겨요. 그래서 보면 스콜스의 롱패스 이후에 항상 여기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아주 넓게 벌어져. 그러면 맨유 선수들이 또 요 공간 공략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는 와중에 스콜스의 롱패스가 들어갔다?
줬다. 그러면 상대 미드필더들이랑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이 아주 넓게 벌어져요. 그러면 맨유 선수들이 이 센터백 앞의 공간을 공략하기도 좋죠. 박스 침투 후 마무리. 자, 스콜스가 참 신기한 선수인 이유가 뭐냐? 토니 크로스, 피를로, 사비 알론소의 조율 능력을 가진 동시에 램파드, 균도안, 벨링엄 이런 선수들의 박스 침투 후 마무리 능력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콜스가 박스 침투 및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워낙 예측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볼이 어디로 떨어질 것 같은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서 들어가. 그리고 기본기가 진짜 안정적입니다. 공이 잔디에 통통통 튀어와도 잘 밀어넣고 볼이 공중으로 와도 아주 안정적으로 발리 때려버려. 그리고 의외로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스콜스의 스프린트 속도가 빠르지 않은 건 다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전에 맨유 훈련에서 필라이트라는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선수들의 반응 속도를 체크했대요. 이게 바닥에 동그란 라이트들을 늘어놓고 불이 들어오는 라이트에 가가지고 최대한 빨리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이 시각 자극을 얼마나 빨리 캐치하는지, 거기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당시 맨유 코치였던 미클레그의 말에 따르면 스콜스의 반응 속도가 미쳤었대요. 그러니까 스콜스가 박스에 침투해가지고 빠르게 오는 볼에 반응해가지고 골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스콜스는 성격 자체가 차분하지만 배짱이 있어요. 박스 침투 잘하는 선수들이 다 그런 느낌이야. 뭔가 약간 조용한데 깡 있는 느낌? 중거리 슛. 자, 스콜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포할 중거리 슛이죠. 스콜스가 말하기를 본인은 슈팅할 때 기본적으로 강하게 때리는 데 집중을 했대요. 또 재밌는 게 슈팅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많을 때는 꼭 삑사리가 났대.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본능적으로 때렸을 때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스윙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지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삑사리 나나봐. 그리고 스콜스가 2008년 챔스 4강전 때 바르셀로나 상대로 꽂은 그 중거리 슛, 그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잘못 맞은 거였대요. 스콜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 보통 아웃프런트로 감는 슈팅을 할 때는 골대 바깥쪽으로 가다가 막판에 휘어 들어가는 궤적을 노리지, 골키퍼를 향해서 가다가 바깥쪽으로 휘는 궤적을 노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에 본인도 그냥 골대 쪽으로 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정확하게 그 궤적을 노린 건 아니었대요. 참 솔직해. 나였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텐데. 오른발 감각. 자, 스콜스가 롱킥 빵 때리고 슈팅 빵 때리고 이랬다 보니까 볼을 섬세하게 못 다뤘을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오른발 감각은 최상위 클래스였어요. 일단 스콜스는 볼을 받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른발 인사이드로 잡았거든요. 이 동작이 너무 부드럽고 섬세했어. 요게 제대로 되니까 그 다음 롱킥이 제대로 되는 거야. 자, 스콜스의 오른발 감각이 쩔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면, 아웃사이드로 쓱 돌려놓는 거. 이렇게 옆에 있는 동료한테 쓱 밀어주거나 박스 바로 앞에서 공중으로 쓱 들어 올리는데 요게 너무 정확하고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패스 전에 팔을 올린다든가 백스윙을 한다든가 요런 예비 동작이 없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예측을 못해. 너무 위협적이야. 선택의 의외성. 자, 많은 레전드들이 스콜스는 천재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은 정확히 어느 순간에 그가 천재라고 느꼈을까요? 제가 감히 추측하건데 그건 선택의 의외성에서 느껴졌을 겁니다. 축구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선수한테 뭔가 아우라를 느끼잖아. 마치 기성용 선수가 사비 알론소의 의외의 패스 선택을 보고 클래스 차이를 느낀 것처럼. 자, 스콜스가 그런 의외의 선택을 보여준 예시가 있습니다. 02-03 시즌 토트넘과의 경기 때였어요. 당시에 스콜스가 중앙 미드필더를 봤었고 68분에 스코어가 0-0이었어요. 근데 그때 전방에 공간이 나서 스콜스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베컴이 스콜스한테 킥을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 좁은 공간에서 저거 어떻게 처리하려나? 그랬는데 요걸 백헤더 해가지고 왼쪽에 긱스한테 연결했어. 그리고 센터백 뒤쪽으로 요렇게 들어가서 긱스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백헤더 연계부터 침착한 마무리까지.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스콜스는 천재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플레이 자체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스콜스가 경기 내내 중앙 쪽에 있다가 딱 한 번 올라와서 이렇게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너무 의외잖아.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스콜스가 이 말하고 딱 어울려요. 자기 단점하고 장점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그걸 플레이에 정확하게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유가 수비를 하다가 역습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동료가 스콜스한테 패스를 줬는데 요 앞에 공간이 많아. 그래서 쭉 치고 나가면 돼요. 근데 상대 미드필더가 역습 저지하려고 대각선 뒤쪽에서 빠르게 뒤쫓아오네. 그럴 때 스콜스는 과감하게 뒤로 접어서 후퇴를 합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역습하는데 템포 왜 늦춰? 쭉 나가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콜스가 바로 전방으로 롱킥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템포를 늦추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높이는 걸 수도 있어. 저는 스콜스의 요 플레이를 보면서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돼 있는 선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스콜스가 아까 역습 상황에서 공 받았을 때 막 이니에스타처럼 몸을 넣어가지고 치고 나가는 플레이 그런 건 못하거든. 근데 대신에 미친 롱패스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오케이 역습 저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리로 내려간다고. 그 말은 스콜스가 앞에 공 밀어놓고 롱킥 때릴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빵 때려서 바로 찬스 만드는 거죠. 일반인과 레전드들의 평가가 다른 이유. 자, 일반인들이 스콜스를 왜 과소평가할까요? 일단 스콜스의 플레이는 언뜻 보기에 너무 단순해 보여요. 볼터치
영상 보면 대부분은 그냥 반대 전환이고 가끔 롱킥 빵빵 때리는 정도, 전혀 화려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 그냥 평범한 중앙 미드필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은 그 단순한 플레이가 경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거죠. 경기장에서 상대하면서 몸소 느끼니까. 반대 전환 계속하면 상대 모든 선수들이 힘들다고요. 그리고 롱킥 때려서 바로 찬스 만드는 거 봐. 누가 그렇게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축구의 본질을 관통하는 플레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현지 팬 중에 어떤 분은 요런 얘기를 해요. 스콜스는 과거의 축구, 현재의 축구, 그리고 미래의 축구에 맞는 유일한 선수야. 그만큼 그의 플레이가 축구 본질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콜스의 그런 단순한 플레이 되게 쉬워 보이죠? 막상 실제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들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뭘 되게 쉽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콜스의 천재성은 플레이의 선택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의외의 선택도 그렇고 경기 운영하는 거 보면 진짜 노련한 선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맨유 수비수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실점 위기가 연속적으로 와. 막 분위기 어수선해. 그러면 스콜스는 볼을 가지고 템포를 차분히 늦춰요. 그러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 게임을 정돈시켜. 그럼 분위기 바뀝니다. 그리고 가끔은 템포를 쭉 높이죠. 예를 들면 상대가 공격을 막 하고 있어. 그러다가 맨유의 센터백이 볼을 커트해서 스콜스한테 볼이 흘러. 근데 스콜스 뒤에 상대가 압박을 빡세게 하네? 요럴 때 보통의 미드필더라면 그냥 백패스를 하거나 전방으로 돌아서려다가 뺏기겠죠. 근데 스콜스는 요렇게 오는 볼을 원터치로 측면 풀백한테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맨유의 빠른 역습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판단력 미쳤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콜스가 저 윙어한테 롱킥을 때릴까 했는데 아 방금 스프린트 했었지? 그러면 쟤 힘들겠다. 킥 때려봤자 못 받겠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발밑에 줘요. 다시 받아요. 그리고 템포를 천천히 낮춰요. 요런 노련한 선택. 요는 우리 팀 동료들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상대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하죠. 스콜스의 이런 선택 능력은 유튜브 스페셜 영상에 절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 게임에서 구현할 수도 없죠.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패스 선택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는 높은 레벨에서 뛰어본 선수들이 그런 노련한 선택들이 누적됐을 때의 그 가치, 그런 걸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스콜스의 플레이를 분석해봤습니다. 어릴 때 제가 지단 다음으로 좋아했던 게 스콜스였습니다. 차분하고 묵직한 성격도 너무 좋았고 저는 지금도 축구를 스콜스처럼 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이 영상 만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